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아마 살기 굉장히 각박해지기 싶은데, 원래도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런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특히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세게 다가올 겁니다.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데미지가 세게 올 거예요. 저는 이 버블이 빠져나가는 게 절대 잠깐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쭉쭉 빠져나갈 거예요. 서서히. 특히 아무런 재정적인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사이가 팍팍해지고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좀 정신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거는 불과 과거에 IMF 시절에도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버블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버블이 잠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투어적들은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그들은 살아갈 것이냐? 간단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근데 내가 지금 벌려놓은 거 많고 도저히 처치가 곤란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헤쳐나갈 자신이 없는 경우, 그럴 때 어떤 게 발생할까요? 이거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개 뽑아봤어요. 벌어질 수 있는 거.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 벌어지는 횟수가 점점 더 증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넘버링을 이렇게 8번까지 달아봤는데 1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 생계형 절도. 이건 많이 봤을 겁니다. 생계형 절도는 뭐냐 하면 소액 절도입니다. 뭐 마트에서 먹을 거 훔친다거나 생필품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런 게 생계형 절도입니다. 이런 거 현재도 많이 벌어집니다. 이 생계형 절도는 원래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선량하게 살았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뭐 밥 사 먹고 생활비 낼 돈도 없다 보니까, 호주머니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상실해서 자기가 안 하던 이제 물건을 훔치게 되고 먹을 거 훔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믿겠지만 서울 같은 데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거리에.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봤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많습니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중에 그 지구대 경찰관 분이나 아니면 그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소액
졸도하는 사람들 사례가 많냐? 한번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장발장 같은 사례가 많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사례죠, 이게. 저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런 걸 훔칠까 생각하는데, 저런 걸 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지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묻지마 폭행. 이런 거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행복해 보니까 괜히 막 해코지하고 막, 시비 걸고. 이런 것들도 뉴스에 가끔씩 등장하죠.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주는 안 보이지만. 근데 앞으로 이런 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조심하시고 길거리에서 괜히 뭐 시비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폭이에요. 주폭은 뭐냐 하면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 이건 뭐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많습니다. 내가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 지구대 같은 경우에 이제 출동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는 게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술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과음을 해가지고 이성의권을 놔버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로 스트레스 푸는 걸 정말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엄한 데 터지거든요. 근데 이런 주폭 같은 사례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젊은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뭔가 한 일이 뜻대로 안 되잖아. 그러면 소주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소주 판매량이 급증해요. 진짜입니다. IMF 때도 다른 것은 판매가 안 되는데 소주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 중에 이 술로 푸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엄한 대로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는 게 안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술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과음을 한다거나 이성의권을 놔버리면 욱해버리면 이게 자칫하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지인 사기.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등쳐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인 사기는 옛날도 많았지만 지금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내가 얘기했죠, 저번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주변 지인들을 조심하라고. 주변 지인들 중에 앞가리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멀리 하라고.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사기는요, 모르는 사람이 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칩니다. 사는 게 어려울수록 주변 사람들 중에 금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돈을 빌려라라는 부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니까 쉽게 거절하지 못해. 한국 사람들이 정이 약하잖아.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거나 아니면 뭐 같이 사업 같은 거 해보자는 명목으로 돈 들고 튄다거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기 범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사기 범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사기는 거의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그 투자 사기, 폰지 사기라고 하죠. 이거는 뭐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획부동산이라고.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별로 가치도 없는 땅을 개발된다고 막 이렇게 허위 광고해서 사람들 모집한 다음에 돈 들고 튀는 거.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같은 것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니까 뭔가 좀 획기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하거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하나 같이 해보자, 투자 같은 거 해보자, 돈 버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섯 번째는 뉴스에 다시 등장하는데 무전취식. 무전취식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도 무전취식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죠.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게 없어지긴커녕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무전취식은 뭔지 아시죠? 돈이 없는데 밥 먹고 튀는 거, 아니면 돈 없다고 배째라하는 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무전취식을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전취식에 대한 법률이 좀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전취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어차피 해도 뭐 내한테 크게 손해볼 거 없으니까, 돈 없다고 배째라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 식당 가가지고 뭐 화장실 간다고 뭐 도망간다거나, 아니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 옛날에도 많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보험 사기. 자, 보험 사기는 정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누가 말칠 것 같냐면 카푸어들이 말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카푸어 분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카푸어들이 그러니까 차 모는 차가 비싸거든요. 가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서. 카푸어들은 아시겠지만 돈 나올 때도 없고 신용도도 안 좋고요. 신분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차는 가지고 있고. 그럼 차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난 카푸어들의 보험 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올해부터 궁지에 많이 몰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물가 다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는데 카푸어를 차 유지하기 힘들어서 차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왜냐하면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매입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중고차도 지금 안 나가기 때문에 딜러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차를 매입을 해서 파는 형식인데, 그분들도 지금 은행 대출 때문에 힘든데 차를 어떻게 매입합니까? 지금 매입한 차도 안 나갔는데. 카푸어들이 지금 차 대출금 내기도 빠듯하고 생활비 내기도 빠듯한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버는 돈은 뻔한데. 그럼 이 차 때문에 공룡이 빠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럼 이 비싼 차 가지고 어떻게 할까? 머리 굴릴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런 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차 몰 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갯돈 횡령. 이건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IMF 때 이거 진짜 많았습니다. 갯돈. 난 우리나라가 개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그 동네 신분 있는 아주머니끼리 모여가지고 이 갯돈 이거 적금 왜 붓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걸로 한번 크게 이제 범죄가 벌어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를 합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걸로 금전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기 횡령으로. 개주가 돈 두고 튀는 거.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개가 많거든요. 먹고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갯돈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야반도주 하신 분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이 갯돈 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IMF 때 이 갯돈 횡령 사기 진짜 많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웠을 때. 형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횡령하고 사기에 이 갯돈 돈 들고 튄 판례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눈여마셔야 돼요. 요거 말고도 다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호시탐탐 내 돈,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중경계 확실히 하고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보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